네, 불확실성은 덜었는데 왜 우리 시장은 제자리에 있는 걸까요? 증시 반등에 필요한 요인은 무엇일지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어제 내신 이 불확실성의 정점이라는 리포트 잘 읽어봤습니다. 내용을 보니까 정점을 지났다가 좀 포인트였는데요.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증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걸지와 또 어제까지 사실 5거래일째 오르면서 계엄 이전을 회복해줬고 오늘은 좀 하락을 보였는데 향후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네. 아무래도 이제 국내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 자체는 저희는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원화의 어떤 약세가 좀 이어지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저희의 어떤 정치적인 불안 때문에 원화가 약세가 되는 국면,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약세가 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를 비롯한 이제 그 일본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중앙은행의 정책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.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bp를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. 아마도 그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좀 매파적이지 않을까.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좀 좋다라는 점들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또 1월에는 또 다시 이제 동결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의 금리를 또 높이게 하고 미국의 달러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국내의 문제는 약간 부담을 덜었긴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오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지고요. 네. 아무래도 이런 저희만의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뭐 미국의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또 1월에 있을 뭐 트럼프의 어떤 취임 이후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대외 불확실성과 대외 불확실성을 함께 또 극복을 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본격적으로 회복하기는 조금 더 이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네, 아직까지도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내부 불확실성은 하나 거쳤다고 하지만 불확실성이 있고 또 다음 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. 언제쯤 대내외 불확실성 좀 해소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와 또 이런 시기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. 네.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 1분기가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위험이 좀 높아지는 여전히 좀 위험이 높은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 2분기가 지나면은 그래도 좀 나아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보고 있는 근거는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트럼프의 정책이 어쨌든 1월 취임 이후 1분기 내에 대부분 나올 걸로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아마도 관세라든지 이런 대외 불확실성, 특히 이제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내년 1분기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2분기 이후에 조금 더 시장이 좀 좋아질 걸로 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원화가 워낙이 이제 한 1년 넘게 약세가 됐는데요. 네. 아마도 그 원 달러 환율과 수출 물량 간의 어떤 시차를 감안을 하면 한 내년 정도 2분기 정도가 되면은 저희 원화 가치의 하락에 따른 가격적인 어떤 매력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수출에 대한 경쟁력이 지금보다는 높아질 수 있는 시기가 내년 2분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. 네. 그래서 전반적으로 2분기부터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상황이 좀 좋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러면 앞으로 2분기까지 적어도 한 4, 5개월 정도 남아있는 이 구간 동안의 대응 전략은 두 가지로 또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기본적으로 이제 내수에서 그 점유율이 높은 예를 들면 뭐 통신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나 인터넷과 같은 같은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 때문에 그나마 실적에 있어서의 어떤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업종들, 그러니까 저희 분석으로는 조선이나 기계 업종이 거기에 좀 해당하게 되는데요. 그런 업종들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싶고 오늘 이렇게 좀 약한 모습 중에서도 뭐 현대일렉트로닉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플러스를 내는 모습들을 보면은 시장의 관심들은 그쪽에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내년 1분기를 정점으로 2분기부터는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 보는 배경과 함께 또 내수 소비재와 환율 관련주를 좀 두 가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방금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시장 하락의 원인을 계속해서 수급 주체가 없는 점을 좀 꼽곤 합니다. 11월에만 약 4조 원이 넘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고 오늘도 한 8천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. 외국인 투자자는 언제쯤 좀 한국 시장을 살까요?
예, 저희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떤 그 매수세를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은 한국의 수출 그 사이클 그리고 글로벌 제조업 경기 사이클과 함께 간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올해 2분기 정도를 피크로 해서 저희 수출 증가율도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또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국내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도 피크를 치고 떨어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다시 재기되는 시점도 수출이나 국내 기업들의 이익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는 시점부터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래도 좀 매수세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내년 2분기 정도에는 그래도 이 환율에 따른 어떤 수출 개선에 대한 어떤 효과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 봄이 좀 지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지만 또 최근에 네이버나 좀 SK 하이닉스 등 개별적으로 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. 이런 종목들은 저가 매수 기회를 보고 진입해도 되는 걸까요?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앞서도 이제 인터넷과 같은 이런 내수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외풍에 어떤 시달리기가 좀 자유로운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좋을 걸로 좀 보여지고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쨌든 한국에서 이렇게 점유율이 높은 업체들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서도 점유율이 높은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쁠 때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그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대비해서 AI 투자 쪽에 있어서 이렇게 좀 수혜가 조금 더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업종 내에서 또 이렇게 선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심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SK 하이닉스도 기본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사는 걸로 보이는데 또 이번 주는 브로드컴이 이끌면서 국내 반도체 소부장주들까지 전반적으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. 엔비디아가 지고 좀 브로드컴이 뜨는 분위기에다가 이번 주 또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? 반도체주들 좀 향방은 어떻게 보십니까? 아, 네. 사실 좀 반도체가 예전에는 반도체면은 다 같이 가고 뭐 예전 또 뭐 나쁠 때는 다 같이 나빴는데 요즘은 뭐 AI 붙으면은 잘 가고 AI가 없으면은 굉장히 좀 부진한 완전히 이렇게 천당과 지옥을 이렇게 함께 보여주고 있는 맞아요. 섹터가 반도체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. 여전히 지금 미국 시장에서 또 보시면은 결국은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는 AI 테마인 걸로 보여지고 결국 AI와 함께 갈 수 있는 반도체는 여전히 유효하다. 라고 좀 보여지고요. 반면에 일반 반도체들, 뭐 PC라든지 핸드폰과 관련된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국내 증시 여전히 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좀 내년까지 바라보고 지금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도 몇 가지 더 꼽아주시죠. 아, 네.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올해와 그리고 내년이 한국 주식시장이나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좀 과도기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뭐 제조업 중심의 어떤 한국의 어떤 경제 구조,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경제 구조가 조금씩은 이제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뭐 제약 바이오나 인터넷이나 이런 조금 말랑말랑한 산업들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제약바이오 같은 조금은 가벼운 업종들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와 전략 세워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